결혼 준비 딱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웨딩 플래너부터 찾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스드메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플래너 통해서 하면 좀 더 싸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 웨딩 플래닝 시장,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좀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플래너를 찾으실까요? 그냥 편해서 그것만은 아닐 텐데 자료 보니까 역시 가격 문제더라고요. 스드메 비용, 직접 알아보는 거, 그 워크인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플래너 통하는 게 확실히 좀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좀 재밌어요. 이 시장이 되게 독특한 구조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웨딩 업체들은 사실 뭐 단골 고객이란 게 없잖아요. 결혼 보통 한 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고객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신랑 신부님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웨딩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플래너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보고 플래너 쪽이 슈퍼갑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슈퍼갑이요. 네. 그리고 제휴 웨딩 업체가 갑,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신랑 신부님이 을이 되는 좀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해요. 힘이 한쪽으로 기운 거죠, 플래너 쪽으로. 와, 슈퍼갑이라니 그 표현 진짜 강렬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그런 로맨틱한 웨딩 플래너랑은 좀 다르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를 보면 한국 플래너는 결혼식 전체를 막 조율하고 컨설팅해주고 이런 역할보다는요, 특정 제휴 업체들 있잖아요. 그 상품 판매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판매요. 네, 뭐랄까,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 판매하시는 분들처럼요. 대부분이 프리랜서 형태고, 주 수혜번이 기본급보다는 판매 건당 떨어지는 영업 수수료, 인센티브 같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제휴된 업체를 좀 더 권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설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수료, 이게 진짜 핵심이겠네요. 근데 스드메 자체에서 나오는 수수료보다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진짜 좀, 놀라운 부분인데, 플래너의 주 수입원은 스드메 패키지 그 자체보다는 혼수 품목 소개에서 훨씬 크다는 분석이에요. 혼수요. 애물이랑 뭐 그런 거요? 네, 예복, 예물, 한복, 뭐 본식 스냅 사진, 신혼여행, 심지어 가전까지요. 플래너가 소개해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요, 총 계약 금액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30%요? 네, 그 정도가 플래너나 혹은 그 플래너가 소속된 컨설팅 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수수료로. 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예복을 계약하면 최대 60만 원이 수수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근데 신랑 신부님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200만 원짜리 예복 가격 안에 이미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 이게 결국 플래너가 특정 혼수업체를 막 열심히 추천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이 이런 구체적인 수수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다.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플래너님 너무 고맙다고 막 선물 주고 그런 후기 사진들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 감사 표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일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서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다른 잠재 고객들, 그러니까 다른 예비 부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고 봐요. 이 플래너랑 하면 이렇게 만족스럽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구조가 결국 결혼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께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소위 깜깜이 시장이라고 할 만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해요. 실제로 그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 고지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주로 어떤 피해인데요? 뭐 계약 해지 안 해준다거나 위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다른 시장은 고객 불만이 커지면 좀 개선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웨딩 시장은 왜 좀 다른 걸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단골 없는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은 고객 만족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웨딩 업체들은 어쩌면 당장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급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인 신랑 신부님이 만족보다는 고객을 계속 보내주는 플래너와의 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고객에게 좀 불리한 조건이 생겨도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이런 분석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정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신랑 신부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웨딩 업체랑 신랑 신부님이 직접 정보를 주고받고 계약하는 그런 직거래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고요. 실제로 몇몇 혼수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자발적으로 플래너랑 제휴를 끊고 직접 고객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도 해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많아져야겠죠. 당장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였어요. 스드메는 플래너 통하는 게 아직은 가격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활용하더라도요. 수수료 비중이 훨씬 높은 혼수 품목들 있잖아요. 이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혼수는 직접. 네, 예를 들면 예복이나 한복 같은 거요. 우리가 보통 강남에 유명한 데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로에 있는 업체들이랑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명 한복집들도 원단은 결국 종로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 정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할 점은 종로 업체라고 해도 플래너랑 연결된 곳이면 여전히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플래너 소개받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계약해야 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조금은 습실한 팁도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한국 웨딩 시장이 플래너 중심의 그 높은 수수료 구조 때문에 자칫 신랑 신부님께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면들이 있다는 거네요. 특히 정보가 부족하니까 플래너한테 의존하게 되는데 혼수처럼 큰돈 드는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신랑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특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혼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플래너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주체적으로 정보를 찾고 합리적인 비교를 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탐색 방법이나 협상 전략 같은 것들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